PDF라서 전체 화면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발표만 하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그 2010년 말부터 해서 세네갈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돌아와서 이제 그 귀국단원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3년 5월에 이제 단체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6명 중에 3명이 귀국단원 출신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단체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제 방금 이제 안 그래도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해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아프리카 뭐 그동안 저도 개발협력 관련해서 이제 쭉 그 전에 NGO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그런 개념도 잘 없이 아프리카에 대한 강의 같은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글로벌 세계 시민이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동등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까지 나아가기에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라는 그 키워드가 갖고 있는 아주 특수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 시민 교육을 이제 앞에서 이제 쭉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책상에 저희 단체에서 만든 간단한 자료를 한 부씩 드렸거든요. 보시면 귀국단원이 저희가 사실 앞에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제 우리 귀국단원 출신인 각 단체 대표님이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사실 모든 귀국단원으로 확대를 해봤을 때 사실 모든 귀국단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갔다 온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시민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팩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한 세계시민 교육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차별하지 맙시다라는 얘기까지 나가기 전에 아프리카 54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방대한 대륙이고 언어도 많고 민족도 많고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 역사적인 것과 팩트적인 것들만 알려줬는데도 앞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아프리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굉장히 네거티브한 못 살고 가난하고 더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만 알려줬는데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아 내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하나로 보면 안 되겠네요 부정적으로만 봤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강사 양성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아프리카 부분을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뭐 가치 판단이나 우월감 자만까지 가기 전에 그냥 모르는 것만으로도 차별이나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가 곧 무관심이고 무관심이 곧 무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사실은 건드려 주고 나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생각하면 빈공기야, 대자연, 최근에 이제 이런 마켓으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 필요한데 아프리카 대륙은 이제 다른 사실 우리가 이제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한 국가들이 다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특히 이제 이 대륙만큼 굉장히 집중적으로 착취를 당해왔고 지금도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환경평화, 다문화 이런 다양한 여성 뭐 이런 이슈와 말고 지역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를 빼고는 모든 국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굉장히 젊고 건강한 수많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노예로 팔려나갔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라 바트만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산채로 전시가 되고 죽어서도 해부가 되어서 전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차별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던
대륙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원조를 한다라는 미명 아래 항상 또 이제 이런 빈곤 포르노와 같은 조금 돕고자 하는 그 목적은 좋았으나 그 방법에서 항상 대상화시키고 객체화시켰던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국내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것은 어떠냐? 일단 여전히 봉사단원이나 여행을 간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멀어요. 아시아만 해도 그래도 저희가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한번 가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멀고, 가면 뭐 병 걸리거나 치안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직접 못 가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입원을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아프리카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초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너무 없었던 거죠. 직간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거기서 저희가 받는 정보들은 항상 이제 편향되어 있는, 이제 이 NGO나 미디어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정보에 치우쳐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 주입에서 저희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이제 차별을 하게 되고 편견을 가지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어떠냐, 자, 아프리카 하나의 대륙, 하나의 이제 54개 국가가 있는 대륙인데 하나로 생각하죠. 그냥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이 일반화도 굉장히 부정적인 네거티브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에이즈, 여기는 에볼라, 여기는 사막, 이 빨간 건 다 지금 기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이나 이집트, 뭐 북쪽이나 남쪽 빼고 그냥 서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그냥 다 흑인이고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퀴즈를 냅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Every 60 seconds in Africa. 그래서 What happened?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거 아시는 분 말고 뭐가 일어날까요? 보통 애들이 뭐 아이가 죽어요, 뭐가 태어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답은 1분이 지난다입니다. 1 minute past.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프레임이 딱 왔을 때 사고가 벌써 딱 경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럼 국내에서 이게 얼마나, 저희가 이제 국내에는 아직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7,000명 정도밖에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는 경우도 없지만 스킨십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국내에서 아프리카를 뭐 얼마나 차별하겠나. 그렇죠. 저희가 대놓고 막 그러니까 심각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사례들만 모아놓고 보면 또 굉장히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무지와 편견 때문에 차별이 많고, 이제 이런 게 바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건데요. 대한항공에서 처음에 이제 케냐 직항을 열었을 때 원시적 힘으로 가득 찬 토착민을 즐기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BBC, CNN 포함해서요. 뭐 이런 식이었고요. 디스아프리카라는 KTNG의 담비가 나왔는데, 이 인종차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KTNG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그 수많은 의사결정을 거쳐서 광고를 냈는데 아무도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희화화하는 기획 콘서트에서 이 원주민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흑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제 희화화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겪어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인데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뭐 이랬다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구체적인 사례로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는 이제 특별히 좀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짐바브웨와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예술가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 뭐 불평불만을 했었을 때 뭐 이 돈이면 이제 하루에 뭐 4,000원, 3,000원 정도의 식비를 줬어요. 세 끼에. 이 돈이면 현지에서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차별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에볼라 빼놓을 수가 없죠.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서 에볼라로 인해서 모든 아프리카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자, 서부 아프리카 몇 개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갖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이제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뭐 어디 아시아 한 국가에서 이제 뭐 에볼라가 발생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인 모두 출입 금지한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뭐 그 얼마 전에 뭐 우리 그 김무성 대표 예전에 그 뭐 봉사하면서 뭐 얼굴이 연탄색이랑 똑같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무수하게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항상 이렇게 일반화시키고요, 대상화하고 객체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무지와 차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최근에는 이제 세계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 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NGO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는 원조보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뺏어가는 게 훨씬 많고,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출신 사람들이 대륙으로 보내는 돈이 원조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이런 NGO에서는 이제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노르웨이를 돕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을 항상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추운 노르웨이 사람들이 와서 히터를 모아서 보내주는 이런 캠페인, 빈곤 토론을 반대하는 이런 캠페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또 항상 이제 주인공이 되는 외국 자원봉사자를 비판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알자지라라는 방송에서 한 2분 정도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는 걸 방송을 했는데, 해외에서 주는 원조보다 이제 나가 있는 아프리카 외지에 나가 있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제 가족들이 보내는 돈들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See Africa Differently 뭐 이런 단체들, 미디어에서도 이제 아프리카의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고요. 또 이런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않는 아프리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 같은 거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놀라고요. 굉장히 신기해요. 바다 같은 거 보여주고 펭귄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해도 이제 1차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교육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출신뿐만 아니라 각자가 계셨던 국가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왜냐면 대부분의 개도국에 대한 이 스테레오타입이 못 살고 불쌍하고 요걸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이제 띄워주는 것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역할을 이제 교육단원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까지 나가는 게 목표긴 해요. 정말 동등하고 수평적으로 우리는 세계시민이다라는 것과 이제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려면 1차적으로 너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이 부분에서 세계시민 교육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이후에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세계시민 교육도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가 1, 2번들을 굉장히 잘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 차별과 편견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워크숍 때 이 세 가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세계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게 할까,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 교육을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워크숍 때도 많이 좀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